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에르나입니다. 오래간만에 실시간으로 찍은 레진 치료 동영상을 올려봅니다. 마침 오늘 오른쪽 앞니 옆에 있는 측절치라고 하는 치아를 한 치과에서는 신경치료를 하고 크라운을 씌워야 된다고 해서 상담을 받았고, 또 한 치과에서는 레진이 잘 깨지고 잘 떨어져서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상담을 받은 환자분이 찾아오셨어요. 환자분과 상담을 하던 중에 만약에 이 치아가 내 치아라면 과연 신경치료를 하고 크라운을 씌울까라는 생각이 저에게도 들더라고요. 저라면 사실 신경치료를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너무나도 건강한 치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환자분에게 동의를 구하고 왁스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부터 레진 하는 치료 과정을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찍기로 하였답니다. 지금부터는 레진 치료하는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왁스 시뮬레이션 과정입니다. 실은 하기 전에 환자분께 왁스 시뮬레이션을 한 거를 보여드리고 시작을 했었고요. 지금은 제가 왁스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동영상 과정에 넣었답니다. 사실 왁스 시뮬레이션 과정은 조금만 익숙해지면 정말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시간 안에서 환자분에게 대략의 예측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이 과연 내가 레진을 하던 라미네이트를 했을 때 어떤 모양일지를 대략적으로 한번 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내가 치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지언정 말이죠. 이러한 과정이 있고 없고는 치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 눈으로 보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내 치아가 어떻게 변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어떤 치료든지 간에 심리적인 목적으로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는 쉽게 결정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치아 표면 처리부터 레진 치료를 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이전 동영상들과 다르게 오늘은 위생사 선생님들이 바쁘셔서 옆에서 어시스트를 해주실 수가 없었답니다. 하지만 멀리서 여건이 되는 상황에서 당일에 치료를 받고 가고자 했던 환자분이셔서요.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고서 치료를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레진 치료를 하는데 치아 삭제를 하는지 여쭤보세요. 그건 치료를 하는 술자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치아의 매끈매끈한 표면 부분은 가볍게 하이스피드 다이아몬드 바를 이용해서 표면 삭제를 합니다. 그런데 실은 그게 눈에 보일 정도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야 치아의 겉표면이 거칠거칠해지면서 레진이 잘 달라붙어 있을 수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레진을 치아 삭제 없이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 레진이 치아에서 잘 떨어지지 않아서 환자분이 오래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아의 겉표면을 사포질 하듯이 삭제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제 치료가 오래가는 거를 더 바라는 마음에서 정말 눈으로 보이지 않는 정도 선에서 약간의 사포질 하듯 한 정도로 치아의 표면을 삭제합니다. 보통 치아 삭제가 치아의 시린 증상을 유발하는지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신 거라면 사실 지금 방금 보셨던 것처럼 치아의 표면을 삭제하는 게 치아의 시림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지금은 에천트를 이용해서 치아의 표면을 2차적으로 다시 표면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에천트를 이용한 치아의 표면 처리 시간은 책에서는 20초 내지 40초 정도의 시간을 갖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어요.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사람마다 치아의 물리적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표면 처리 시간 또한 사람마다 달리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매우 단단한 편이었기 때문에 표면 처리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졌어요. 바깥쪽에서 치아의 모양을 덧붙이는 것만이 아니라 치아의 안쪽까지 꼼꼼하게 잘 붙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에천트는 치아의 바깥쪽 그리고 안쪽 모두 꼼꼼하게 잘 발라놓고 시간을 기다립니다. 레진 치료의 수명이나 결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첫 번째로는 잇몸의 상태가 좋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치아의 표면이 깨끗하게 처리가 되어 있어야지 그 결과 또한 좋다고 말씀을 드려요. 잇몸과 치아 사이에 치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잇몸은 부어있게 되고, 부어있게 되기 때문에 잇몸과 치아 사이에서 치은 열구액이 더 많이 나오고 피도 나게 돼요. 그러면 레진은 접착력이 좋아야지만 레진이 잘 치아에 붙어 있을 수 있는데,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레진을 붙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잘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치아 표면이 깨끗하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랍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사용하는 스카치 테이프를 생각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표면이 오염되지 않은 스카치 테이프는 어느 곳에나 잘 달라붙어 있겠지만, 표면에 먼지가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접착력이 많이 떨어진 스카치 테이프는 그 어디에도 잘 달라붙어 있지 않게 될 거예요. 레진도 마찬가지랍니다. 치아 표면에 치석이나 치태 등이 많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레진 치료를 하게 된다면 그 레진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다 보면 사실 레진을 직접 붙이는 시간보다 레진을 붙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이 훨씬 더 생각보다 많이 할애되는 것을 보실 수 있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레진 치료에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치과 의사의 입장에서는 레진 치료를 하는 동안 이 환자분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치료에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온전히 붙어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치료하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는 많이 긴장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답니다. 지금은 레진을 붙이기 전 단계로 본딩젤을 바르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때부터 레진 치료를 하고 났을 때 치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치아를 분리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본딩젤을 바르기 전에 치아를 분리하지 않으면 레진 치료하는 내내 치아가 분리되지 않아서 나중에 환자분들이 치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답니다. 가끔 어떤 경우에는 앞니 2개 사이의 틈에 레진을 했는데 레진을
두 치아를 연결을 해서 치료를 해서 치실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여쭤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정상이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판단하려고 하지는 않는 편이지만 치실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는 그래도 환자분이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게 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아마 잘은 모르지만 대부분의 치과에서는 치아 사이에 치실을 사용할 수 있게 레진 치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정부터는 레진을 치아에 지속적으로 색상을 맞추면서 모양을 만들어가면서 레진을 붙이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 또한 치과 의사마다 방법이 다 다양합니다. 저는 매우 비전문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수밖에 없는데 옆에 있는 치아들과 대칭을 맞추면서 가급적이면 옆에 있는 치아와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색상과 모양을 그 자리에서 눈으로 보면서 직감적으로 결정합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비전문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저도 항상 할 때마다 긴장되고 마치 나에게 주어진 한 장의 종이에 캘리그래프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하면 다시 돌이킬 수 없을 수도 있겠구나. 물론 레진 치료는 일정 부분은 수정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항상 치료를 한답니다. 같은 레진을 지속적으로 붙이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알고 보면 주위 치아들의 색상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런 치아 색상, 저런 치아 색상, 여러 가지 레진의 색상을 선택해 가며 레진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레진 치료를 하면서 옆에서 위생사 선생님이 한 분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제가 혼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용 쓰고 있는 모습이 제 눈에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 치료를 하면서 저에게 큰 교훈을 주는 건 옆에 위생사 선생님이 도와주는 몫이 굉장히 크구나. 치료라는 것이 나 혼자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겠구나 라는 그런 나름 작은 깨달음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흔쾌히 치료를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주시는 환자분께도 참 감사했답니다. 지금은 옆에서 위생사 선생님이 도와주고 계세요. 왜냐하면 모양을 잡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었거든요. 거의 레진을 접착하는 수식이 끝나갑니다. 저는 레진을 좀 더 두툼하게 해놓고 나중에 모양을 다듬어가는 그런 편이어서요. 앞으로도 한 2분 정도는 레진을 지속적으로 색상을 맞추면서 쌓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이제 대략적으로 레진을 다 쌓았고요. 지금부터는 치아의 모양을 다듬어가는 과정입니다. 앞니 레진 치료에서 또 어려운 부분은 구강 안에서 치아의 모양을 보면서 모양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치아 색상이 안 맞으면 색상이 안 맞아서 부조화스럽고, 모양이 또 주변 치아랑 안 맞으면 그것 때문에도 환자분들께 컴플레인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강 안에서 치아의 모양을 직접적으로 형태를 잡을 수 있는 일정 정도 수준의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높은 능력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옆에 있는 치아와 조화를 이루는 정도의 형태를 잡을 수 있는 일정 수준의 능력이 조금은 필요한 부분이 레진 치료에서 요구되는 스킬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면 당연히 치과 의사로서는 구강 밖에서 제작되는 라미네이트나 크라운을 더 추천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환자분이 다른 치과를 다녀가셨을 때 크라운을 해야 된다거나 레진 치료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듣지는 않으셨을까? 저도 제가 레진을 많이 해보지 않았다면 아마도 환자분께 당연히 라미네이트나 크라운을 추천드렸을 것 같습니다. 다시 되돌이켜보면 저도 10년 전에는 라미네이트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저에게 환자분이 10년 전에 찾아오셨다면 저라도 라미네이트를 더 먼저 추천드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친다면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A라는 치료 계획은 틀렸고 B라는 치료 계획은 맞았다라고 단정지어서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A는 맞고 B는 틀리고, B는 맞고 A는 틀리고 다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여하튼 지금은 치아의 안쪽 표면에 레진을 불필요한 부분들을 다 제거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사실 치아의 바깥쪽도 다듬기 어렵지만 치아의 안쪽도 어떨 때는 굉장히 다듬기가 어려워요. 다듬었는데 환자분이 혀로 만져보셨을 때 뭔가 거칠거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눈에 안 보일 때도 많고 손으로 만져봐도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 수 없는 부분들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쳤을 땐 손보다 혀가 훨씬 더 감각이 예민한 부위인 것 같아요. 치아의 모양을 다듬는 디자인적인 부분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 잇몸과 치아 사이의 레진을 잘 제거하지 않으면 남아있는 레진이 잇몸을 붓게 만들어서 잇몸에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가 치료한 레진이 환자의 잇몸을 붓게 만드는 그런 어떤 의원적인 요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잇몸과 치아 사이에 있는 레진을 제거하는 과정도 매우 신중하게 하는 편이랍니다. 그렇게 치면 어느 과정 하나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과정은 없는 것 같네요. 자, 대략적인 치아의 모양은 만들어졌고 지금은 치실로 치아 사이 치실이 잘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잇몸과 치아 사이에 남아있는 레진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했습니다. 다시 또 한번 잇몸과 치아의 경계 부분을 다듬고 있어요. 지금부터는 치아 모양을 옆에 있는 치아 모양을 보면서 대칭을 맞추면서 다듬어야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치아와 잇몸 사이의 경계 부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한번 하고요. 모양과 형태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 번에 모양을 만들어 버리게 되면 대칭이 금방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미세하게 조정하고 다시 한번 살피고 조정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치아의 형태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환자분께서 처음에 저에게 상담을 하실 때 웃을 때 위에 치아와 아래 치아 사이에 보이는 검은 공간이 보기가 싫어요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에서 봤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왼쪽 측절치보다는 오른쪽 지금 치료하고 있는 측절치를 살짝은 더 크게 만들었어요. 환자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 공간을 조금 더 채우기 위해서 공간을 살짝은 크게 만들었다. 레진을 조금은 크게 만들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레진은 모양이 마음에 안 들면 크기를 줄이는 것은 조금 더 쉬운데 이미 치료를 한 레진에 다시 재료를 덧붙이는 거는 덧붙여진 레진이 금방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양을 약간은 크게 만들더라도 나중에 한 번 더 오셔서 모양을 다듬는 게 더 낫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좌측과 우측에서 살짝의 모양의 차이는 있습니다. 치아의 형태가 거의 완성되어서 치아의 표면을 다듬고 있어요. 이렇게 20분 정도의 시간 동안 레진 치료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신 환자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동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